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한 행사가 마련돼 눈길을 끕니다. 국내 장로교단 소속 신학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찬양축제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정서를 담은 국악 찬송가를 작곡해온 문성모 목사가 신작 찬송가를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단위의 모임이 많을 때지만 우리 주변엔 그조차도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사회의 편견과 무관심으로 힘들어하는 한부모 가족과 결식아동을 돕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오현근 앵커가 취재했습니다. 공원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이 즐거워 보입니다. 마치 성도들이 함께 나들이를 온 것 같은 모습이지만 광림교회가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 이웃들을 돕기 위해 개최한 행사입니다. 실업인 선교회가 주관한 한마음 걷기 대회는 성도들의 화합과 이웃사랑을 함께 도모하자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여기에서 건강정진과 단합된 마음, 교인들의 단결 이런 걸 목표로 단체를 초청해서 같이 사회에 돕는 그런 활동을 하는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진 그런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결식아동과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교회 측은 이들을 위해 관련 단체에 각각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3천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했습니다. 모처럼 온 가족이 모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생각에 성도들은 적극 동참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부모 가족의 날이 처음 법정 기념일로 시행된 만큼 그 의미가 더욱 남달랐습니다. 광림교회 김정석 담임 목사는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하면 할수록 이웃의 어려움에 관심 갖기 어렵다며 함께 가는 길에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야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이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짐을 많이 가지고 가면 그 짐에 눈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벼운 여정을 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선이 저 땅의 것, 내 것에, 내 육적인 것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하여 관심이 초점되기 위해서 가벼운 여정을 하라 하시는 겁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교회가 적극 나서는 모습은 우리의 삶이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님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광림교회는 이날 성도들의 참가비와 교회의 헌금을 모아 민간 구호단체 월드비전과 미혼모 자립을 돕는 위드맘 한부모 가정센터에 2천만 원씩 후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국내 장로교단 소속 신학대학생들이 찬양으로 하나 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엔 총 9개 팀이 참가해 멋진 기량을 뽐냈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한국장로교 신학대학교 연합찬양제는 국내 장로교단 소속 신학대학생들의 연합과 교회 음악의 발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와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칼빈대학교 등 8개 대학에서 9개 팀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한장총 송태섭 대표회장은 찬양제를 통해 장로교 신학생들이 한 가족임을 확인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길 바란다며 신학대생들이 한국교회의 희망시대를 열어가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정서를 담은 국악 찬송가를 작곡해온 문성모 목사가 신작 찬송가 4곡을 발표했습니다. 문 목사는 그동안 300곡이 넘는 찬송가를 작곡해왔는데요. 이번 찬송가엔 구원의 기쁨과 광야 속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곡은 광야의 노래, 거룩한 주 내 맘속에, 구원을 받아서 기쁘거든,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등 총 4곡입니다. 문성모 목사는 한국적인 예배 음악을 찾아보기 힘든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시편을 쓴 다윗처럼 한국교회도 한국의 전통음악으로 신앙 고백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봉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찬송가를 창작한 작곡가는 나운영 작곡가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1000곡이 넘는 찬송가를 남겼습니다. 한국교회 음악작곡가협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문 목사는 찬송가를 만드는 일은 작곡가로서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한 작업이라며 평생에 걸쳐 찬송가 1000곡을 작곡해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국제이주기구가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려다 숨진 이주자와 난민 수가 현재까지 44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620명보다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죽음을 무릅쓴 난민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국제이주기구가 2014년부터 진행 중인 실종 이주자 프로젝트에 따르면 6년간 전 세계에서 이주 중 숨진 이주자와 난민 수는 모두 31,821명에 이릅니다. 올해 숨진 수만도 8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제이주기구는 이주 과정에서 숨진 사람들의 정보를 모으는 게 쉽지 않고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실제 이주 중 숨진 사람의 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정보국이 최근 이슬람 공화국 내 기독교의 확산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보국은 이슬람의 절기인 라마단이 시작되기 전날 시아파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한 세미나에서 복음주의의 선전이 이란 내 특정 지역 무슬림의 개종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강경 이슬람을 고수하고 있는 이란에서 타종교로의 개종은 불법이지만 이란은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국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가정교회는 이란 전역에서 확장되고 있으며 현재 이란 내 기독교인의 수는 대략 80만에서 1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영국의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가 제레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웰비 대주교는 이 자리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자신의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정부가 박해가 발생하고 있는 국가의 종교 자유신장을 위해 무역 관계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나타낸 겁니다. 웰비 대주교는 전 세계와 필수적인 외교 정책을 맺고 있지만 이들 국가 중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이 있다며 문화적으로 민감할 수 있지만 종교의 자유는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향해 새로운 관세 폭탄을 던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내에서 제품을 만들 것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란 자신의 대선 공약에 따라 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세 카드를 휘두르는 한편 미국 생산 압박 메시지를 거듭 발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이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던 지난 10일부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올렸습니다. 지난 2017년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지 엿새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프레드는 유엔 본부에서 열린 납북자 관련 행사에서 우리는 국제 무대에서 그에게 위원장 지위를 부여했으나 실제로는 범죄자 김정은으로 불러야 한다며 북한은 범죄 집단이고 폭력배이자 살인범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상대하는 인물에 대한 진실을 말하길 두려워한다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진은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정상 간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무역 합의는 지난 10일 중국산 제품의 2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나머지 중국 제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국제경제위원장 레리 커들로는 지식재산권과 사이버 침해, 기술 이전 강요 방지 합의에 따른 내용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시민단체가 불법 촬영물과 성매매 정보를 공유해 논란을 빚은 기자 단톡방 참가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채팅방은 기자, PD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버닝썬 동영상으로 알려진 불법 촬영물 등 각종 음란물이 공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채팅방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 정보나 성매매 후기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촬영물 공유를 한 기자, PD 단톡방을 정식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안업계가 최근 무인 편의점 보안과 안전을 위한 종합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매장 내에 설치된 CCTV로 지능형 감시 시스템이 연동되는 형태입니다. 난동, 기물 파손, 노숙자와 취객의 장기 잔류, 화재 등의 비상 상황을 자동으로 탐지해 관제센터에 알려줍니다. 감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영상뿐만 아니라 센서로 소리를 감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장, 터널과 교량에도
침입, 안전사고, 화재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 일대에 총 5만 8천 가구 규모 3기 신도시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중소형 택지지구에 5만 2천 가구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11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전문위원은 3기 신도시 가운데 입지가 좋은 곳은 장기적으로 서울 수도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추가로 인해 신도시 외 주변 지역은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대법원이 총신대학교 김영우 전 총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심에 따라 김영우 전 총장은 징역 8개월형이 확정됐으며 6월 초 만기 출소합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6년 당시 총회장이었던 박무용 목사에게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와 경남도민연합 등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14일 경남도 의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단체들은 앞서 창원 임마누엘 교회에서 1박 2일 금식 기도회를 여는 등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의회는 15일 조례를 심의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이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샬롬 나비는 인권으로 포장될 수 없는 다자성애, 동성애를 지지하는 국가인권위의 비윤리성을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독교 사립학교인 한동대와 숭실대의 교육 자율성을 침해하고 낙태 등 거짓 인권을 장려하는 인권위는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피플이 UD 치과와 함께 기부 마라톤 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기부런 행사는 오는 18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 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개인과 단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는 5월 15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